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네 오늘은. 오늘 사실 그 대장동 수사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할 건 없고 네네. 이제 나왔던 거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 남욱 변호사가 네. 남욱 변호사가 그 2014년에 뭐 어쨌건 돈을 좀 한 40몇 억 정도 만들어서 그걸 성남시장 선거에 좀 지원하고 했다는 말만 있었는데 네네. 그 말을 좀 입증할 만한 문서가 하나 나왔더라고. 자 일단 그 좀 기사 보여주세요. 저게 뭐냐면 그러니까 남욱이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밑에 뭐 분양권자나 뭐 그쪽에 지금 우리 성남시장 선거에도 좀 쓰고 해야 되니까 돈을 네. 만들어 달라. 네. 그래서 만들어 줬는데 나중에 뭐 잘 안 됐나 보지. 그러니까 2020년에 저 내용 증명을 보낸 거야. 그 2020년에 내용 증명에 아니 그때 성남시장 선거 자금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여차저차 돈을 만들어 줬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 그때 진짜 그걸로 만들었구나라는 걸 문서로 확인해 준 거거든. 네. 이 문서는 뭐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돈을 만든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나무 혼자서 뭐 주변 사람하고만 만든 게 그렇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그쪽을 조사를 해보면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밝혀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거야. 네. 좀 좀만 더 내려주세요. 남욱이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 했으며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 건네진다고 했다라는 게 네. 지금 진술을 한 게 아니고 저게 내용 증명의 내용이에요.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를. 네네. 근데 저거를 어떤 분은 그 얘기하더라고. 야, 그거 대장동 터지고 일부러 저렇게 뒤늦게 내용 증명 보내서 만든 거 아니냐. 네네. 근데 저게 대장동 이슈가 터지기 한참 전이야. 네. 2020년 초라고 총각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 저걸 가지고 이낙연 쪽에서 이재명 그때 경선 때 공격한 것 같다고. 아 그래요? 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들도 있어. 저 내용 증명을 네네. 확보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뭐 저도 진실은 모르는 어. 거니까. 근데 정치부 기자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낙연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냐 어. 했더니 이제 기자들 또 이낙연 쪽에 문의를 많이 한대요. 소스 있으면 좀 흘리라고. 그랬더니 이낙연 쪽 이거는 이낙연 전 총리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뭐 굳이 제가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게 있으면 우리를 줘 보십시오. 그쪽에서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되게 그때 강하게 나오긴 했었잖아. 서른 의원도 그렇고 네네. 뭐 윤영찬 의원도 그렇고. 그거는 정치인의 감 아니었을까요? 감으로. 야 이거 이재명이 해먹은 거네. 이건 나쁜 놈이네. 이거 나쁜 놈 이걸로. 근데 어쨌든 그 남욱 변호사가 이제 작년에 귀국하고 나서 했던 검찰에서 했던 진술하고 지금의 진술은 상반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그러나 최근에 남욱 변호사가 했던 진술들이 서로 부딪히는 건 없다. 아 최근에 했던 진술. 예, 그리고 뭐 말하다 보면 지어내다 보면은 부딪히잖아요. 꼬이지 원래. 예,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데도 안 꼬이고 있고 오히려 더 구체화되고 있는 흐름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욱 변호사의 진술의 신빙성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이긴 해 저게. 네. 그리고 그것도 나왔죠. 남욱 변호사가 그 검찰한테 구속을 면케해주겠다라고 그치. 해서 귀국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들어올 때. 근데 이제 남욱 변호사가 그 검찰 쪽에 구속되고 나서 검찰 쪽에 이렇게 그걸 보내가지고 아니 불구속 해주기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지. 하는 그 서류가 있다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또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지지하시는 네. 분들은 이거 봐라. 검찰이랑 다 쇼부하고 회유된 거 아니냐. 네. 그거는 저기 미안한데 들어올 때 그러니까 작년 거라고. 작년. 지금 한 게 아니고 네, 그 기사 들어올 제대로 때. 읽어야 돼요. 들어올 때 작년에- 뒤통수 맞았다 소리예요. 들어올 때. 작년이에요, 작년. 네, 그러니까 네. 그거 보고 많은 사람들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네. 이거 봐라. 야. 이게 검찰이 이렇게 회유해 가지고 지금 진술하는 거 아니냐. 작년 검찰이요. 그 기사 잘 읽어보세요. 그게 작년에 들어올 때 불구속해 준다 그랬다가 안 해줘가지고 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보니까 구속을 시켜. 네. 그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 어떻게든 뭐 이재명 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살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고 네. 구속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진술이 변화한 건데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뒤늦게 진술 싹 바꾸는 거 본인 형량 좀 조정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그 진술만 가지고 이렇게 정진상 김용을 막 공격하고 이재명 공격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이다 진술만 가지고 그런 게 어딨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진술만 가지고 절대 구속영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진짜 검찰이 어디까지 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네. 지금 진짜 똥줄 탈 걸.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사람 잡는 수준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아니지. 일단은 이건 생사람 잡는 이거 건 진짜 아니야. 뭐 거의 완성돼 있는 건 아닌가 혹시. 거의 그렇다고 생각해. 이게 재판이 개시돼야 나올 거 아니에요. 응. 증거가. 그렇지. 네.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정진상 측에서 처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퉜잖아. 네. 나는 김용과 다르다. 빡 다퉜다가 네네. 영장실질심사 8시간 하고 4시간 만에 구속됐잖아. 네. 그냥 거의 검찰 입장에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음. 근데 그게 정립이 되면 나중에 형량이 더 세지거든. 다 거짓말이잖아 그게. 네. 다 거짓말 아니요. 네. 그래서 다시 전략을 바꾼 거야 묵비권으로. 근데- 그렇죠. 요즘에 바꿨다고 하죠. 그러니까 또 묵비권으로 바꿨는데 내가 보니까 예전에 이재명 대표 옆에 있었던 변호사들보다 지금 변호사들이 좀 약한 것 같아. 그 대납되면 대신 내줄 사람이 없어 그런가. 그 생각도 살짝 네, 들더라고. 그때하고 좀 달라요. 달라. 네, 그때 그 이재명 대표 막 대법 가서 무죄로 다 털고 막. 그때 진짜 네. 빠방한 변호사들 많았어. 네, 지금 좀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보니까 지금 뭐 물론 나보다는 난 변호사들이겠지만 대응이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좀 많아. 네. 사실 정진상 같은 경우는 무조건 셔터마우스 했었어야 돼 처음부터. 네. 묵비권으로 갔어야 돼. 네, 네. 근데 초반에 거기서 점수를 많이 까먹어서 그게 이제 나중에 재판에 다 나오거든. 객관적 증거와 안 맞는 정진상의 그 네. 얘기가 다 나온단 말이야. 네, 네. 그래서 좀 뒤늦게 묵비권 행사한 게 일단은 그쪽에 좀 약간 dak수가 된 것 같고 네. 말대로 검찰이 내가 보기에 생각보다 굉장히 뭘 많은 걸 들고 있는 것 같긴 해.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네. 이렇게까지 일사천리로 오긴 힘들거든. 이재명 대표 소환이 되고 나야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에야 이제 좀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나는 그래서 12월 한 중순 전에는 네. 검찰에 소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 내기하죠 우리. 그래 언제? 소환 날짜. 소환이 실제로 응하는 걸로 기준을 해야 돼. 나오란 날로 해야지. 나오란 날로. 안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자, 우리 대략 내 느낌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 2주 후 저기 한 네. 14일 뭐 15일 요때쯤이 아닐까. 네네. 대략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요일이 언제쯤? 그건 뭐 주 대중 중인가요? 없지. 주중이지. 주말에 금요일은 잘 안 하죠. 금요일은 잘 안 하지. 나는 대략 수요일 보고 있어요. 12월 어. 22일 아, 동지. 야, 그거 너무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 부르면은 또 마음이 또 착잡한데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조사 끝나면은 가족의 품으로 갈 수 또 크리스마스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실 수 있을지 또 이제 그게 문제니까. 네네. 이게 지금 검찰은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교롭게 조국 교수 1심 선고 공판하고 비슷할 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체인지 약간 비슷하게. 비슷하게. 예, 예. 그렇지. 조국 교수는 참고로 내일인가 이거 구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아마 연내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뭐 보통 2주 늦어도 3주니까. 네. 근데 나는 이재명 대표는 불러서 조사하면 나는 이거 뭐 이재명 대표 구속돼야 된다는 뜻 절대 아니고요. 네. 검찰은 무조건 영장 칠 것 같거든.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하면 소환하고 그 뒤에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네. 검찰은 아예 정해 놓은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다는 건 우리 준비 이제 진짜 끝났어요. 네네. 그리고 또 김용 정진상을 부를 때하고 이재명 대표 부를 때하고는 준비가 좀 다르지. 더 빡빡해야 되지 않겠어? 네. 정말 빠져나갈 게 없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소환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영장이 발부될진 몰라. 네. 근데 영장 청구까지 그 다음 단계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올 연말에 체포동의안 그 또 이 방탄국회 그게 한번 또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회에서 막 아웅다웅 싸우는데 보신각 종치고 이런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지. 네. 이게 뭐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의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전국 돌아가는 리듬을 봤을 때 저는 이제 민주당에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있어요. 뭐 다수파는 아니지만 근데 최근에 뭐 당 쇄신을 하겠다는 분들 청년 당원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뭐 박지원 씨부터 해서 연서명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제가 평소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청년 당원들도 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들 중에 뭐 이상민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 네, 제가 좋아하는 의원들인데, 저는 민주당 안에서 이제 뭘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게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 될수록 이미 때는 늦다. 그리고 당내 투쟁에서 저는 이낙연계나 친문직계하고 이재명계가 싸우고 뭐 당내에서 싸우든 분당이 되든 아무 의미 없다. 예, 진짜 두 부류 다
아닌 네, 뭐 김혜영 전 의원 같은 사람 포함해서 조금 박해 이런 사람들이 당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저기 친당. 예, 그래서 저는 탈당을 해야 된다. 연말 연시에는 탈당을 해야 된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본격화되고 나서 탈당하면 전 좀 늦다고 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탈당하게 되는 건데 명분은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탈당하면은 좀 뭐랄까 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좀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탈당하면 네네. 야 재밌네. 울프레마트님 신당 창당 상담. 신당 창당 상담. 김수민의 정치 수요일날에 수요일날 정치 상담소에서 신당 창당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울프레마트님 이재명이 스스로 혹은 자의에 준한 의사로 순교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순교의 길을 가실 스타일은 아닌데 그분이. 근데 좀 말이 무서운데요. 순교라는 말은 좀 네. 그렇고 뭐 그냥 내가 검찰에 설계하면 맨날 네가 얘기한 거 있잖아. 멋있게 네. 그냥 딱 나가서 내가 해결하겠다. 근데 별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 근데 이제 뭐 지금 계속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된 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말들이 확실히 민주당 내 많아지긴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기사 좀 보여주세요. 이게 보니까 남욱 그 기사 다음 거, 요거 맞아요. 연말에 큰 판이 벌어질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해 연말에 큰 판이 벌어지는 게 소환이거든. 네네. 그러니까 저게 비명계에서 지금 나오는 거야. 이제는 결단해라. 네. 뭐 서른 의원도 그렇고. 근데 저런 의원들이 내가 듣기로는 생각보다 꽤 많대.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40명 정도 이상 된다는데. 더 될 수도 있어요. 오. 왜냐하면 지금 확실하게 친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원은 60명 정도 수준일 거예요. 민주당 의원의 반이 안 됩니다. 민주당의 반이 안 된다.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색화된 정당인 동시에 사실 일색화라는 건 실제로는 있기 어렵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그 체제는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쫙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얽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파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이재명 합치더라도 60명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한 10명 정도는 탈명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지. 네네. 지난주에 얘기를 한번 했었죠. 네. 그러면은 저렇게 이제 목소리들이 이제 점점 더 나올 거 아니야. 네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서른원 얘기한 것처럼 당 대표를 스스로 내려놓고 네. 저기 뭐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 그 스타일이 아니죠. 네, 그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닐 줄 알면서 물어봤어. 네, 만약에 이 대표가 그렇게 선언한다면 지금 너무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당이 다 끌려 들어가게 생겼다. 내가 그냥 사퇴하고 내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이 대표의 그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당한 게 아닌가. 페이스오프. 네, 그래, 얼굴 닮은 사람으로 바꿔치기 당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쪽 스타일은 전혀 아닌 거고.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 한 명이 아니고 민주당의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돼 버렸어요. 네, 한사코 보태야 되는. 저는 지금부터 술렁거리는 의원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술렁거리는 거. 그러니까 예전부터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 했던 사람들은 제가 신뢰할 수 있지만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상민 의원이나 뭐 그렇죠. 조홍천 의원이나 이런 근데 분들. 사법 리스크 터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건 당 내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점점 소위 반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구조가. 그럼 이재명 대표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럼 계속 버티면 그럼 당은 계속 유지가 될까? 그래서 아까 이제 탈당해서 신당 얘기를 했었잖아. 네. 신당 얘기를 언급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기사 봅시다. 우리 박영선 전 장관이 저 되게 세게 말했어. 이재명은 고양이 살을 쓴 호랑이. 이제 이 얘기하면 뭐 합니까? 너무 늦었나? 네. 근데 박영선 의원이 굉장히 세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약간 이제 결사항전을 곧 앞둔 그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네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에 와서 시작하는 거는 가치의 싸움이 아니라 밥그릇 싸움이다. 밥그릇 싸움이다. 당권 다툼에 불과하다고 봐요. 근데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진짜 조용히 있었는데 나는 그때 나름 이재명 대표하고 친한 줄 알았거든. 아니었나? 조금 박영선 전 장관도 사실 개파는 없죠. 근데 둘이 막 그때 저기 뭐 선거할 때 손잡고 다니고 뭐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박 전 장관의 개파가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친문이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았죠. 근데 그래. 숙이고 들어가서 장관이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박 전 장관이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다. 네, 친문은 작전이 있었어요. 뭐 쟤 가만히 놔두면은 어. 나중에 또 들고 일어난다. 아. 정권 중반쯤 되면은 못 물게 그냥 안에 네, 넣어놓자. 그래서 장관을 시켜줘 버리면 아. 그래서 친문이 김부겸, 김영춘 다 장관으로 넣은 겁니다. 아.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에서는 장관이 별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예, 장관 되면은 오히려 그 쓴소리도 잘 못하고 예, 그러다가 사실 저는 김부겸 의원도 장관 되면 안 되는 거였다. 김부겸 의원이 조국 사태 때도 사실 뒤로는 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부지런히 하고 다녔대요, 청와대에도. 근데 본인이 장관을 얼마 전까지 하다가 아. 그만둔 상태였으니까 그 대놓고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거였다고. 받으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치 체제에서는 정권 대통령 되기 전에 당 대표, 장관 이런 거 하면 불리합니다. 아. 예, 조금 변방을 돌고 있어야 돼요. 변방을 돌면서 이렇게. 예, 예. 그래서 박영선이 저는 친문한테 넘어갔다. 아.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도 질 게 뻔한데, 야 영선아, 네가 나가서 이번에 이기면 나는 그거는 넌 진짜. 대선이야. 그렇지. 예. 그거 훅 넘어갔네. 그 거기에. 넘어갔죠 또 박영선 전 장관이. 박영선 전 장관은 하여튼 그래도 자기 목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좀 실망은 했었거든. 몇 년 동안 안 냈죠. 네, 몇 년 동안 안 냈습니다. 그러면 저 박영선 전 장관이 뭐 어떻게든 뭐 지금 분당, 탈당, 신당 요게 또 중심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려울까? 근데 이제 박 전 장관의 좋은 이미지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지, 나온 그렇지. 거고. 그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사실 민주당으로부터 20, 30대 여성이 등을 많이 돌렸었는데 박 전 장관이 그때 후보로 선전을 했거든요. 그 나름 그랬지. 예, 그건 박영선이라서 가능한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친문 입장에서 계속 친문하던 사람을 미는 것보다는 살짝 우리 계보에서 비껴나 있는 애를 이렇게 스카우트하는 요 시나리오로 맞는 인물이 바로 김부겸, 박영선이었죠. 그렇지. 예, 근데 그러나 저는 수년간의 침묵이 예, 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에 대한 불신을 깰 수 없다. 예.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이 뭘 하겠다는 데 있어서 뭐 그게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믿음도 안 가고. 그리고 또 요즘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국민의힘에서도 좀 있던데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조수진 의원이 그 얘기했지. 심평 변호사하고 심평 변호사도 맞아. 아니 조국 전 장관이 집시법 위반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뭐 노동자를 위해서 뭘 하다가 위반이다 이러면 정치를 할 수 있죠. 문서 위조했잖아요. 문서 위조하고. 그럼 조국 전 장관이 뭐 관악에 총선 출마한다, 뭐 아니면 대선에 출마한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야 저 서울대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문서 위조하는 거 생각나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선거가. 근데 나는 그래서 조수진 선배는 왜 그런 거예요? 약간 모르는 거 아니야? 나는 아직도 의심해. 본인의 바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는. 네. 그러니까 이재명 가고 조국 오면 또 이쪽이 상대하기 쉬우니까 네. 그거 아닌가? 근데 진짜 오상 출마. 이게 오상방이 잘못 가르치죠. 정치에는 상대가 있는 건데 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국이 되면 국민의힘 또 박살납니다. 뭔 얘기냐면 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진짜 무죄라고 믿는 국민은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한 20 정도? 20대예요. 20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선에 출마하면 얻을 수 있는 득표가 20%대라고 봐요. 많아도. 그러면 자 나머지가 너무 많잖아요. 캐파가. 그럼 국민의힘 분당입니다. 캐파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양당 체제는 적어도 6대4 이하의 편차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한쪽이 4 밑으로 꺼지는 순간 이쪽도 깨지게 돼 있다. 옛날에도 보면은 그 민주당이 확 꺼졌을 때는 이명박, 이회창 둘 다 나오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확 꺼졌을 때는 문재인, 안철수 둘 다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럼 국민의힘도 갈라진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상징적으로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는 이제 친명의 시대는 저물고 친문의 시대로 가는데 친문은 조국밖에 없다. 약간 이 느낌. 그거 되게 씁쓸한 거야. 그렇다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됐고 지금 나온지. 거기는 뭐 안 댓글 나왔잖아요. 아직 안 나왔나? 네, 안 나왔어요. 너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냐? 요번에 가석방 제외돼서. 가석방 또 제외됐구나. 그러니까 가석방의 중요한 기준은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죄를 인정 안 지사 하니까.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기 댓글 저것처럼 친문도 조국의 강을 건넜다 하면 그럼 조국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다시 건너와야 되나? 근데 이제 조국 총선 출마 얘기가 뭐 민주당 쪽에서 나온다고도 하는데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건 낭설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약에 작전이 있다면 조국 씨는 유죄가 나옵니다.
그렇지. 예, 무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조국식의 유죄는 이미 정경심 재판에서 사실 확정이 돼서 최소한 그 입시 비리하고 증거 은닉 그치. 그리고 재산 신고 허위로 한 거, 요 부분은 유죄가 다 나와요. 예, 제가 이제 대법원 막 양형위원회 그거 가지고 해보니까 그렇지. 이거는 그러니까 조국 씨는 또 반성도 없어요. 그 부인하고 뭐 반성. 그러면 징역 2, 3년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에요. 예. 모르겠어요. 집행유예를 붙일지 안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반성도 없는데 집행유예 붙이면 제가 좀 항의를 하고 싶고 사법부에. 근데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출마를 할 수 있을 거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 지금 슬슬 선고 공판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렇지. 이 시나리오를 노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낭설이 아니라면 내가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조국이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탄압에 들어갔다. 그래서 출마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유죄 때린 거다. 그리고 실형 선고한 거다. 네, 마치 정치를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유죄를 때린 것처럼 그림을 몰고 가는 정치 탄압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재명 뒤에 바로 또 정치 탄압으로 이렇게 정치 그렇죠. 탄압 모드로. 야, 근데 진짜 참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없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상상력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도 훌륭한 의원들이나 그런 분들도 꽤 많은데,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 좀 이 사람은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은 못 더 잘. 그게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 네. 좀 존경할 만한 의원들은 당내에서도 공격받고. 이건 뭐지? 그러면 당내에서 막 최전방 공격수로 뛰고 네. 바로 손흥민이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정치 풍토 그건 양당 다 똑같아. 최전방인데 알고 봤더니 자기 편 최전방이야. 자책골 헤드트릭. 그러니까 자기 골대 쪽으로 그냥 네네. 야려가지고 지금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 근데 지금 뭐 이런 과정이 계속되는 게 좀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과연 지금 이 부글부글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 요거는 한 연말쯤에는 뭔가 변화가 있지는 않을까? 대략 뭐 당이 쪼개지든 뭐 하여튼 시끄러워지는 거 엄청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분당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하든 분당이 될 것 같아. 아니면 이 당 안에서 쥐어받고 지지고 터질 것 같아. 후자 쪽. 지지고 안에서 그냥 네네. 자기들끼리 지지고 먹고 네, 터진다. 지지고 먹고 터지고 이제 저는 이제 분당의 수준의 신당 창당이면 안 된다. 아예 새로운 당으로 가는 수준으로 해서 예, 진짜 엄선된 인사들만 나와라. 아무나 기어 나오지 말고. 저 예를 들면 이낙연계는 도와주지 않는다. 나와도 네, 친문 직계나 이낙연계는 도와주지 않겠다. 근데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들 지금 말한 딱 굉장히 수적으로는 소수죠. 네. 근데 그분들만 나온 파워가 있을까? 근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 보는 게 기성정당이 있다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또 상징이 돼요. 예, 생 정치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좀 섞여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참 앞으로 지금 국민의힘도 뭐 전당대회 언제 하네 누가 나오네 가지고 되게 시끄러울 것 같고 민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난 진짜 이게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굉장히 높고 선진국이 된 것 같은데 정치만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한숨이 나와. 그래서 이런 한숨 나오는 상황이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나 죽을 때까지 사라질까 이게 걱정이네. 아유 하여튼 좀 또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우리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제가 그날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뭔가 라디오를 하루 대타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네네. 다음 주 목요일 저와 김수현 평론가 함께하는 날은 그날만 오후 3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사전에 공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공지 드리면 그때는 오후 3시에 들어와서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재섭이가 누굴 또 데리고 올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난리도 아니었더라. 성철형 와가지고 네네. 무슨 욕이 근데 좀 그냥 네.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라는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